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아주 거대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기나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생각인데요. 이번 해설에서는 이 환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깨트려 볼 겁니다. 사실 모든 거대한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는 무조건 예외 없이 나타나는 숨겨진 구조적 변호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사건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시작으로 밀도의 변화, 비대칭의 확대, 과열과 주변 냉각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징후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찰 기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표면적인 현상 뒤에 숨겨진 이미 진행되어 온 변화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흔히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견고해 보이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마비되는 것처럼 말이죠. 일종의 시각적 착시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건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단단해 보이는 집안 아래에서 아주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온 변화들이 마침내 수면 위로 폭발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건인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시스템 내부에 나타나는 첫 번째 구조적 징후인 밀도의 변화를 살펴보죠. 이 첫 번째 징후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눈을 아주 완벽하게 속인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총량은 기만적일 정도로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을 볼까요? 매출 규모도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 직원 수도 변함이 없고 가용 자원도 어제와 똑같아 보입니다. 지표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 문제 없네, 모든 게 완벽해 라고 착각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그 안정적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전체 총량이 10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그 100이 모여있는 방식, 즉 형태가 극단적으로 변해버렸다는 게 문제죠. 한쪽 영역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밀도가 비정상적으로 확 쏠려버리고 나머지 영역들은 텅텅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양 같지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뭉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밀도 변화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스템 전체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지점에 극도로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과부하가 걸린 단 하나의 지점이 흔들리는 순간 튼튼해 보이던 전체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밀도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인 비대칭의 확대를 불러옵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건강한 균형을 유지해야 맞죠. 그런데 비대칭이 시작되는 1단계를 보면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사실 이때는 대부분 눈치채지도 못하고 무시하기 일쑤예요.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3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자기 자신의 하중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구조적 붕괴 직전에 아슬아슬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보완해주던 건강한 관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한쪽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기형적으로 거대해지고 반대쪽은 바닥까지 싹싹 긁혀서 완전히 말라붙어 버리죠. 이렇게 비대칭이 극단화된 구조는 정말 위험합니다. 살짝 부는 바람이나 나비의 날갯짓 같은 아주 작은 외부 충격 한 번에도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태니까요. 네 번째 파트는 과열과 주변 냉각입니다. 붕괴 직전에 온도가 결코 균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개념이 바로 국소 과열입니다. 에너지가 한 곳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다 보니 그 특정 영역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건데요. 진짜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적지 않은 리더들이 이 국소 과열을 보고 와, 우리 조직이 혁신하고 있구나, 폭발적인 성과가 나고 있구나 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스템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생명력을 급격히 불태워버리고 있는 아주 명백한 붕괴의 징후일 뿐입니다. 게다가 어느 한 곳이 비정상적으로 뜨겁다면 반대로 아주 차갑게 식어가는 곳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흔히 사람들은 정체되고 얼어붙은 부서를 보면서 저쪽 성과도 빨리 끌어올려야지 라며 이걸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변 냉각은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안의 모든 에너지가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과열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 생겨나는
너무나도 뻔하고 필연적인 구조적 결과인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종합해서 우리의 관찰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밀도의 변화, 비대칭의 확대, 그리고 국소적 과열과 냉각. 이 세 가지는 절대 따로따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요. 밀도의 쏠림이 과열을 만들어내고 비대칭이 그 열기를 더 크게 증폭시키고 정확히 같은 시간 반대편에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냉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 붕괴라는 단 하나의 질병이 그저 세 가지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뻔한 구조적 붕괴가 진행 중인데 도대체 왜 똑똑하다는 전문가들조차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이걸 싹 다 놓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낡은 관찰 습관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엑셀표 맨 밑에 있는 총량 합계만 보는 데 익숙하거든요. 전체 양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한쪽의 과열은 훌륭한 단기 성과로 화려하게 포장되기까지 하니 내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이 끔찍한 과정이 붕괴 직전까지 너무나도 완벽하게 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시스템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예측하고 싶다면 이 익숙한 지표의 함정에서 과감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따지는 양의 관점은 이제 버리세요. 대신 그 에너지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균형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형태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관찰의 기준을 양에서 형태로 바꾸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던 완전히 다른 진실이 눈앞에 드러날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앞서 제가 사건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적해온 이 세 가지 기하학적 구조 변화, 즉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비대칭과 과열, 그리고 극단적인 밀도의 쏠림, 바로 이 세 가지가 절대적인 한계점, 즉 임계점을 교차하는 정확히 그 찰나의 순간에 비로소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르는 폭발이 촉발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금융위기든 거대 기업의 몰락이든 겉모습이나 디테일은 매번 다르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해설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건 자체는 예외적일지 몰라도 그 직전에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뼈대, 즉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 설계도만큼은 매번 놀라울 정도로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모든 거대한 붕괴 이전에 이런 명확한 구조적 청사진이 예외 없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징후들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끝끝내 무시하다가 파국을 맞이하는 걸까? 단순한 수치의 양을 넘어 구조의 형태를 꿰뚫어보는 이 새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